자, 그럼 오늘의 주제, 이번 워크숍의 중심인 독서 치료에 대해서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 독서 치료, 문학 치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처음 들어보셨군요. 오늘은 독서 치료가 무엇인지 또 직접 체험도 해보고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책이 내 마음과 연결이 되었을 때, 문학이 내 마음과 연결이 되었을 때 어떤 심리적 결과가 있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 테베 도서관에는 영혼을 치유하는 곳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책이 마음을 위로하고 또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는데요. 이처럼 독서 치료란 책과 문학 작품을 매개로 정신 건강을 좀 도모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독서 치료는 책과 문학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반면에 문학 치료는 독서 치료와 좀 같으면서도 조금은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상호작용한다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독서 치료는 인문서, 문학 이런 작품들을 다 총망라한 작품들을 활용한다면, 문학 치료는요, 치유서를 주로 문학 작품을 활용하고 글쓰기 또한 문학적 글쓰기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문학 치료 워크숍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워크숍에서 어느 날인가 한 번은 시 한 편을 읽고 각자가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을 낭독하는 시간을 했어요. 그냥 문장을 한번 낭독해보세요 하고 미션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이 어떻게 나한테 다가왔는지, 그 이야기들을 이제 서로 느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때 워크숍에 참가했던 참가자분들이 문장을 읽는 순간부터 이제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또한 그랬어요. 그냥 문장을 읽는데도 뭔가 계속하게 뭔가 끄집어내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그리고 왜 나도 눈물이 났지? 그 마음이 궁금해서 문학치료 워크숍을 진행하시는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바로 이게 문학치료다 라고 하면서, 이때 우리가 읽었던 시 같은 다양한 문학은 자신만의 내밀한 아픔이라든가 모호했던 감정들과 연결이 되면서 치유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학은 이제 시, 소설뿐만 아니라 노래 가사가 될 수 있고요. 영화 이런 것들도 다양한 매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학 치료의 목적은 문학적 가치와 상관없이 SF물도 괜찮고 공포물도 괜찮아요. 자신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스스로 깨닫고 탐구하도록 만드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이제 독서 치료에서도 자주 접하는, 우리는 좀 문학 작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좀 치유하는 문학 치료를 위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치료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감춰졌던 감정, 기억, 상처들을 연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연결만 되면 될까요? 이러한 감정들은, 기억들, 상처들은 건강하게 또 표현해야 하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남자는 울면 안 돼? 울면 약해지는 거야? 또 화를 내는 건 나쁜 거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이런 말들을 좀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슬픔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감정들은 표현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말하자면 어릴 적에 우리가 느꼈던 슬픔, 분노 같은 감정은, 눈물 이런 감정들은 아예 표현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려서 이제 자라왔다는 것이, 특히 남자들은 더 그랬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억눌려서 슬프면 슬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우리는 아프면 약해서 그렇다는 오해 많이 받죠. 왜냐면 이렇게 내가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감정은 마음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감정을 억압하면 몸속에서 다른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다가 이유 없이 아프거나 우울증 이런 다양한 증상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건강과 심리적 억압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우리가 경험한 감정적 변화나 심리적 외상은 그 심각성 자체보다는 그것을 털어놓지 못하고 억압하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해요. 화면에 시화편이 있잖아요. 20명의 지금 안셀리는 것이라는 시였어요. 하셨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시에서 말하는 덩어리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나에게 덩어리는 뭐뭐다. 그 이유는 뭐다. 이 시를 읽을 때 나의 몸과 마음의 반응은 어땠다.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나에게 덩어리에는 직장에서의 관계이다. 직장은 지금 관계가 좀 복잡해요. 이게 여기서 이게 제가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또 관계를 맺어나라는 생각도 들고 실망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관계라는 게 이제 저한테 기쁨을 주는 것도 관계고, 사실 슬픔이나 혹시 혹은 분노를 주는 것도 관계라고. 관계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시에 대한 나의 반응들 봤는데, 이 시가 내 마음과 연결되었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비블리오 테라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내용이 되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책은 한마디로 이제 문학 작품이 어떻게 심리 치료에 적용이 되는지, 또 문학 치료의 효과, 독서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문학 치료, 독서 치료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필수 도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 실린 문학이 내 마음에 연결되었을 때 일어나는 10가지 심리적 결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책에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이제 언어 선장이에요. 언어는 외부의 세계와 내부의 세계에서 느끼는 것을 묘사해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스토리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고요. 또 이미 알고 있는 단어에는 또 새로운 의미를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조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문학치료가 어떤 건지, 어떻게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지 직접 문학을 통해서 이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업들을 좀 체험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심리치료는 치료자와 고객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과 변화를 바탕으로 하는데, 문학치료는 책과 독자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 내 시예요. 이거는 나에게 말해주는 시라고 생각하세요. 감정을 실어서 읽어주세요. 나에게 선물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난 지금도 여기 이렇게 살아있지. 아마도 계속 살아갈 거야. 사랑하는 나의 세계를 위해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난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니겠어? 외치는 내 소리 당신이 듣게 될지도 모르고 나 죽는 걸 보게 될 일은 사랑하는 나의 모든 세계야. 앞으로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살아있는 건 멋진 거야. 가을에만 느낄 수 있는 시원한 공기처럼 멋진 거야. 살아있는 건 멋진 거야. 네. 이렇게 좀 막 각자의 멋진 순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난 지금도 여기 이렇게 살아있지. 아마도 계속 살아갈 거야.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일을 위해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난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니겠어? 외치는 내 소리 당신이 듣게 될지도 모르고 나 죽는 걸 보게 되는 일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이여 앞으로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살아있는 건 멋진 거야.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멋진 거야. 살아있는 건 멋진 거야. 네, 멋집니다. 뭉클뭉클해요. 네, 우리
마카레즈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 어떤 시간으로 다가왔는지 되게 궁금해요. 소감 나누면서 맞춰볼까요? 아예 되게 처음부터 좀 편안해진 것 같고 그리고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다는 게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지만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이. 네. 아까 반추하는 삶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반추하지 않는 삶을 살았었거든요.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뭐 되게 표면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자꾸 생각하게 되고 막 자꾸 뭔가를 말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실은 저한테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서 저도 실은 오늘이 되게 조금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런 의도로 좋은 시간이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에서 내 목소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안 하고 살았는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색한 거예요. 내 얘기하는 게. 많이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그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어요. 같은 질문을 나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내 생각하는 건 내 혼자도 생각하는데 그 똑같은 걸 다른 분 얘기를 듣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이 특히 마지막에 이 시를 읽을 때 다 약간 연극 배우 같이 근데 다 너무 다른 각자의 캐릭터가 있는 그래서 그게 되게 뭔가 되게 감동적이다?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삶이 멋진 거야라고 최근에는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또 내가 쓰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없었으면 뭐 멋지다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잘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또 그냥 써보라고 하니까 쓰다 보니까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멋진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이렇게 좀 전환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게 좀 효과인가? 등소질 효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자기 이야기 꺼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나를 치유했던 책과 또 문장을 서로 이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오시기 전에 자신의 역사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억을 돕기 위해서 뭐 오랜만에 앨범을 본다거나 뭐 인상 깊었던 책 제목과 뭐 문장들 좀 생각해 오시면은 수업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